네, 여러분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나요?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많이 다듬어졌을 텐데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을 정하고 연구 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생님 한 5가지 정도의 연구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 최근 진행되는 연구들은 지금 소개하는 연구 방법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거나 하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연구 과정 중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면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연구 방법은요, 문헌 연구 방법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빅데이터 시대는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연구자는 자신에게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들을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문헌 연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무엇인지 확인하고 핵심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다음은 검색한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요. 최근에 그런 연구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합니다. 검토한 자료들 중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삭제를 하고요.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고 목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의 연구 과제에 연구에 포함시킬 참고 목록 및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여러분들 두 번째 선행 연구 과정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헌 연구는 사실 모든 연구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연구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험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실험이란 원인을 제공한 후에 그것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기 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실험 연구는 보통 과학교과 관련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적당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실험을 한 후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수학에서 조금 적용 가능한 주제는 통계 관련의 주제를 정했거나 뭐 수학교육 방법론에 대한 주제를 정했을 때 약간 좀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통계 포스터라는 걸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선배들이 한 거거든요. 예, 통계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때 적당한 방법이고요. 그 결과를 해석하여 실생활 문제 상황에 해결하는 수학적 모델링에서도 뭐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이 방법을 통해 연구한 자료들인데요. 일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논리를 뒷받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 통계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 전 미국에서 75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O형 혈액형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음, 다만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집단이 되는 표본 집단을 좀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평행성을 가지게 되면 결과가 이상한 쪽으로 나올 수 있고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신뢰가 가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사례조사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사례조사 연구는 귀납적이며 다양한 근거로부터 타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관찰할 것인가,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가, 어떤 정보의 출처에 집중할 것인가 등을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구조화된 방법 또는 비구조화된 방법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전 차시에서 예를 들었던 선생님 논문 있잖아요. 이 논문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방법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분석 기술이 좀 필요한 만큼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고요. 일부 사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네, 개발 연구는 수학을 활용해서 산출물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산출물에 적용되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산출물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 적절한 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이번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화면의 예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준정다면체 반사거울 만들기가 있어요. 정다면체가 보이는 반사거울이라는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준정다면체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준전다면체가 보이는 반사거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이제 체스는 보통 우리가 그 체스판에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평면에서 움직이는데 이걸 구면으로 확장해서 이제 체스판을 만들고 이제 규칙을 새롭게 정해 나가는 그런 산출물을 만들면서 이제 뭐 전략 같은 거, 필승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다양한 바퀴를 가진 자동차를 제작하여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다음 최적화된 그런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한 그런 연구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모델링 연구가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사항을 수학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를 해결하여 결론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수학으로 해결한다. 네, 그러한 연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관찰하여 수학적인 형태로 바꾸어 생각한 후에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결론을 내고 실생활에 다시 적용하여 점검하는 과정의 연구 방법을 뜻합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실험 연구로서 그 자체 연구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학적 모델을 세우는 사례 조사 또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개발 연구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5가지 정도의 연구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좀 내용들이 좀 많이 중복된다는 것도 느낄 거예요. 이 연구 방법들은 절대로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 방법을 하나로 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적절한 연구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 거는 네, 이 파일을 보시고 작성을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목 써주시고요. 연구자 이름, 지도교사. 그다음 주제 설정의 동기. 주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선행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주제 설정 동기를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탐구 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엇을 탐구하고 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탐구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하고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맞는 연구 방법들을 한번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탐구하는 거는 문헌 연구에 해당되고 뭐 만드는 거는 개발 연구에 해당되고 여러분들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